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동의 우주와 파동의 시학 33번째 파동의 공명과 시학의 공감 또는 공명의 파동과 공감의 시학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주제는 이 공감과 좋은 시, 그리고 더 좋은 시, 그러니까 좋은 시에 관한 공감과 관련된 좋은 시,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문보다 시의 형식이 공명, 공감도를 높이는 언어의 파동놀이다. 그렇게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와 산문이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와 산문이 다른 점은 바로 그 공감도의 차이다. 그리고 그 공감도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리듬과 메타포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한다. 그런데 같은 시라 해도 공명이나 공감도의 차이가 또 있지 않겠는가. 사실 시를 읽다 보면은 분명히 더 좋은 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보다 강하게 두드리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좋은 시란 용어는 하나의 평가적인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의 가치를 평한다, 따진다는 말인데, 자, 어떻게 남의 창작을 따질 수 있느냐, 이렇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회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좋은 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이것을 평가란 말보다 차라리 그렇다면은 작품과의 공감도 또는 공명도란 말이 보다 합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물과 이웃과 접촉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때마다 그 사물이 무엇이며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사물에 대한 공감은 불가피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고 감동하려면 그동안 살아온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내 필요가 다르고 욕망이 다르기 때문에 좋고 나쁨의 비교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 비평에서는 이러한 개개인의 주관을 절대적인 판단 기준으로 하는 그런 비평을 인상 비평이다 또는 주관 비평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나 소설이나 드라마라고 하는 이 문학의 장르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느 개인이 멋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가, 그 사회가 오랜 역사를 통해서 공동으로 만들어서 즐겨온 하나의 제도와 관습의 산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든 문화 현상은 따지고 보면 사회적 약속입니다. 따라서 그 나름의 룰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문화는 그 나름의 제도와 관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제례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공놀이를 하더라도 거기는 규칙이 있습니다. 특히 공놀이는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는데 같은 공놀이지만 역시 저마다 다른 규칙이 있습니다. 이는 문학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문자를 상상력과 결합해 즐기는 언어의
파동놀이에는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드라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같은 언어의 파동놀이이기는 하지만 시는 시로서 소설은 소설로서의 제도와 관습과 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그런데 우리가 축구를 보면서 또 선수에게 많은 박수를 보내는 경우, 크게 공명하는 그런 그 경우,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선수가 정해진 규칙, 즉 룰 안에서 공놀이를 잘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시인의 작품을 칭찬하는 것도 그 시라는 제도와 관습을 모범적으로 잘 지키는 경우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좋은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독자와의 공감도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상호간에 약속된 그런 그 관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축구 경기에서 환성을 지르며 돋보이는 선수를 크게 칭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규칙을 잘 지키면서도 다른 선수들보다 공놀이를 보다 뛰어나게 잘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스타 플레이어라고 하죠. 이는 그 선수의 공놀이 일종의 그 공놀이에 파동하고 청중이 꿈꾸는 이상적인 그 축구의 파동의 주파수가 최고로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공명현상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문학에서도 그렇습니다. 좋은 문학, 좋은 시를 말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문학이라는 그 장르의 제도와 관습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의 제도란 관습이란 무엇인가? 네, 그것은 필자가 일찍이 그 좋은 시의 조건과 창조시란 시학이란 글에서 좋은 시의 기본 조건을 세 가지로 들었습니다. 첫째는 리듬. 다시 말하면 산문보다 리듬이 강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타포. 역시 산문보다 메타포가 두드러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산문보다 그 코노테이션, 다시 말하면 드러나는 의미보다 그 문맥의 내면 속에 숨어있는 의미, 그 내면에 들어있는 의미가 중요시되는 이런 리듬, 메타포, 코노테이션, 이런 것들을 잘 갖추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다 좋은 시란 무엇인가? 이런 조건들을 다른 시인, 다른 작품보다 더욱 뛰어난 창조적 상상력으로 리듬이나 메타포나 코노테이션이 구사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 작품에 공감하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시의 1차적인 기준은 시라는 장르의 제도와 관습, 그 룰에 충실한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일은 또 좋은 시와 보다 좋은 시의 판단에 결정적인 열쇠를 갖고 있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 주체가 누구냐? 그 주체는 시인 자신이 아니라 시를 읽는 독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작품만 쓰기만 하면은 좋은 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 시를 읽는 독자들이 그 작품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해 주는 것이죠. 상품을 선호하는 것은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입니다. 훌륭한 선수니 스타플레이니 하는 규정도 선수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중이, 전문적 평론가가 합니다. 유명한 가수의 평가도 가수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이 한다는 말입니다. 독자나 관중이나 청중이 작품이나 경기나 노래를 대할 때 남보다 뛰어난 표현력, 경기력, 가창력에 충격을 받고 환성을 지르고 공감하고 감격하고 오히려 관중이나 청중들이 더욱 승리감, 해방감을 겸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때때로 시인들이 작품을 쓰고, 물론 작품을 어렵게 썼죠.
그러니까 이 내 작품에 대해서 누가 감히 평할 것이냐, 또 누가 내 작품을 좋다 나쁘다 말할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 그 애착이기도 하지만은 또 오만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경계해야 할 것은, 작품을 쓰면서 경계할 것은, 이 작품의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청중이, 내 관중이, 독자가 한다 하는 점을 늘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 선수가 아닌 독자가, 관중이, 청중이 오히려 감격하고 열광하는 그 신비로운 에너지, 그럼 그 원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파워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를 우리는 공감이니 감동이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보다 근본적인 이치는 바로 지금까지 누누이 얘기한 양자과학에서 말하는 이 파동, 그 파동이 빚어내는 그 주파수, 그 파동의 이상적인 공명작용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양자과학으로 볼 때 우주는 물질이고 물질은 원자고 원자는 에너지와 동시에 파동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파동을 만나게 되고 같은 주파수를 만나게 될 때 엄청난 공명의 힘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도 원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도 마음도 생각도 상상도 행동도 모두가 원자의 전자기파, 파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를 쓰는 것이나 과학자가 물건을 만드는 것이나 선수가 경기를 하는 것이나 가수가 노래를 하는 것이나 모두가 파동의 발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동은 저마다 다른 주파수와 파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파동의 파장과 주파수와 딱 맞는 주파수를 외부의 곁과 만나게 되면 그 파동의 힘은 무한히 크게 확장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과학에서는 공명, 공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공명이나 공진의 힘은 바로 원파장의 주파수와 그리고 파장의 외부 파동의 주파수와 파장이 얼마나 정확하게 중첩, 잘 겹쳐지는가에 따라서 비례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주파수와 파장이 잘 겹쳐질 때 이를 보강간섭이라, 그리고 그 반대일 때를 상쇄간섭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나 경기나 노래나 그것은 독자나 관중이나 청중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그 파동의 내 주파수의 공감이나 감동이 얼마나 잘 중첩, 잘 겹쳐지는가, 그런 정도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시인이 시를 쓴다는 것은 보다 많은 독자들과 공감, 또 공명, 그 공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진 기본 규칙인 리듬, 메타포, 코노테이션을 잘 지키면서 이를 보다 창조적으로 드러내고자 계속 노력하고 고민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공감도 높은 좋은 시와 더 좋은 시를 논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